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YMTC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세계 첫 200단 이상 양산에도 쉬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죠. 양쯔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YM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내치고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했다고 캐나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테크인사이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등 세계 유수의 낸드 업체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낸 것이죠. 하지만 YMTC는 대놓고 축포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MTC의 232단 낸드는 YMTC의 생존을 걱정하게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YMTC는 제2회 화웨이로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화웨이를 망가뜨렸던 것은 뭐냐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YMTC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축포를 터뜨리지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YMTC 232단 낸드 플래시 세계 첫 양산, 세계 첫 200단 이상 양산에도 쉬쉬입니다. 테크인사이트는 지난달 29일자에 획기적인 사건 보고서에서 YMTC가 엑스태킹 3.0을 이용해 232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했음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 리더들이 모두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작업하고 있지만 YMTC가 가장 먼저 이를 생산해냈다고 밝히고 있죠. 자, 지금 이게 테크인사이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YMTC X-Stacking 3.0 First to 200 plus layers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200단 이상을 처음으로 YMTC가 X-Stacking 3.0을 이용해서 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혁신 속도를 볼 때 YMTC는 2030년 이전에 독보적인 글로벌 낸드 플래시 기술 리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견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지난달 항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감시 카메라에 작적된 2TB의 SSD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말하자면 역공학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크비전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지금 CCTV에 지금 2TB의 SSD, 이 SSD가 기본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SSD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YMTC가 232단으로 만드는 낸드 플래시를 제작을 했다, 양산을 했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것이란 완성된 제품을 분석을 해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파악하는 분석공학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을 하나를 보고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원천 기술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테크인사이트는 YMTC의 엑스태킹에서 기억장치 배열은 뒤집혀서 메모리 반도체인 CMOS와 결합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접근에 대해 앞서 YMTC는 제품 개발 시간을 최소 3개월을 단축하고 제조 주기를 20%가량 단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효율성 있는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YMTC가 232단 낸드 플래시를 올해 11월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선두권 메모리 업체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키옥시아,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서 중국의 YMTC도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YMTC의 그 200단 이상의 메모리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율도 얼만큼 나와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성공했다라는데 한번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것은 SSD와 같은 장기 데이터 저장 장치에 활용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소자를 높게 쌓아서 엑스태킹을 해서 3차원적으로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낸드 플래시 자체는 좌우로 정렬을 시켰는데 이 상하로 적층을 시키면서 기능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V낸드 아니면 3D 낸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YMTC는 지금 이 테크인사이츠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232단 낸드 플래시를 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단수 쌓기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서 지난 7월 달에 마이크론이 232단, 8월 달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보다 6단이 더 높은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을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장벽의 한계로 불렸던 것이 200단인데 이 200단의 벽을 처음 넣은 것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238단의 낸드 플래시는 단수가 가장 높고 가장 작은 사이즈로 SK 하이닉스가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테크인사이츠도 지금 중국의 YMTC의 이 232단의 기술 개발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 속도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32단까지는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개발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이것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테크인사이츠는 낸드 플래시 개발은 적층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데 YMTC가 이러한 개발 비용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이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좀 저가로 판매하게 된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테크인사이츠는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봉쇄, 지정학적인 긴장,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은 YMTC를 세계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단 이상을 개발을 한 기업을 지금 손에 꼽는다면 삼성전자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YMTC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YMTC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로 YMTC 앞에서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죠. 현재 낸드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로 세계 1위, SK 하이닉스와 키옥시아가 20% 점유율 안팎으로 2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위는 키옥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키옥시아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일부가 웨스턴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정말 2위는 키옥시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은 10%대의 초반의 점유율로 4위를 경쟁 중입니다. 지금 YMTC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 회사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게 5개 회사고 여기에 6번째로 한 자리대 초반대 점유율로 지금 6위 업체로 YMTC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YMTC는 중국 메모리 자림 핵심 업체이죠. 그리고 지금 칭화유니의 그 계열사가 되겠죠.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6년 만에 세계 최고 업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가 물론 D램보다도 기술 장벽이 낮아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YMTC가 232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것, 그리고 양산한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적이라는 것이죠. 200단 이상 낸드는 올해 상용화가 갓 시작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YMTC의 200단 이상의 낸드 양산은 미국의 YMTC 견제 강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YMTC가 200단 이상의 낸드 상용화를 비공개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기술력 홍보가 생존의 위협으로 돌아온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달에 128단 이상의 낸드 제조에 쓰는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을 차단해 오고 있죠. 이 때문에 애플이 YMTC의 낸드를 아이폰 14 시리즈에 적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결국은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YMTC의 낸드가 삼성전자로 바뀐 배경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11월에는 YMTC를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BIS 미검증 면단 UVL Unverified List에 올렸습니다. 이는 YMTC가 미국의 수출 규제 준수 여부를 스스로 기업이 증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일 이내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수출 통제 명단,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엔타이티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YMTC의 마감은 오늘이죠. 6월 6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YMTC의 200단 이상의 낸드 양산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수출 통제 명단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YMTC도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YMTC는 미국이 미검증 명단 발표 직후, 이게 11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이때 발표 직후 성명에서 YMTC는 글로벌하고 시장에 기반하며 규범 준수 개념을 따르는 상업법인,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없는 법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설립 이래 세계적으로 법 원칙과 규정 준수 경영을 고수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YMTC가 제일 처음에 개설이 되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여러 번 방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 주석의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 중에 기업이 YMTC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YMTC의 200단 이상의 낸드 양산의 소식은 결국 재발등을 찍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테크인사이트도 YMTC가 이룬 성과는 놀랍지만 이런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지속이 되겠지만 미국의 제재가 YMTC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게 된 거죠. 또한 테크인사이트는 낸드 플래시 개발은 적정 단수가 높아질수록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데 YMTC가 개발 비용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수익이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재를 고려하면 기술 개발 속도는 더욱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게 된 거죠. 다만 테크인사이트는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생산 여건이 YMTC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들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MTC가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고 발표는 이미 나왔고 양산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사가 계속 떠가는 것은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